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강원 인제는 한겨울 빙어호에서 열리는 빙어축제로 유명한데 피서철인 요즘에도 빙어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수 옆 둔치에 임시 물놀이장이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은 튜브나 미끄럼틀을 타거나 거품 속에서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놉니다. 여름방학 때 무더위 때문에 여기 왔는데 시원해서 좋아해요. 물이 너무 시원해요.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노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른들은 푸른 호수 위에서 요트와 카누를 타며 무더위를 날립니다. 도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대자연에서 노니까 더 시원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비누방울 쇼 등 볼거리도 펼쳐집니다. 인제 빙어호 여름축제는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겨울 빙어축제가 기후변화로 잇따라 취소되며 지역 경기가 위축되자 기획됐습니다. 축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름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6만 정도가 참여해 주셨는데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방문객들은 체험료의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제군은 올해는 지난해 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에서는 요즘 구청으로 피서를 간다고 합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대형 미디어월에서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물총을 쏘고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더우고 짜증났는데 근데 그 기분이 다 없어졌어요. 무더위를 잊게 만든 임시풀장에 들어선 곳은 서울 마포구청 앞 광장입니다. 누구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수영장을 만들면 아이들이 힘이 되고 또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청사 로비.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폭포수가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감상하거나 책을 읽으며 여름 오후 폭염을 피합니다. 냉장고에서는 시원한 생수도 꺼내 마실 수 있습니다. 더우니까 바깥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 구청에 들어와서 지금 쉬었다 가는 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청사박 물놀이터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얕은 물에서 뒹굴며 신나게 놉니다. 물의 깊이가 어른 발목을 살짝 덮을 정도인데요. 갓 돌이 지난 아이들도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활용도가 낮던 조경 공간을 물놀이터로 바꿨습니다. 하루에 한 200~300명,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쉼터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기세가 꺾이지 않는 폭염 속에 시민들의 휴식처를 자처한 자치구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달리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 특히 산간오지와 도서벽지에서는 사용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율도. 항구에 배가 정박하자 주민들이 물건을 가득 채운 수레를 끌고 내립니다. 한 주민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쓰기 위해 육지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내서 일부러 목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도서지방이 너무 오지라서. 주민 18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섬마을엔 식당은 물론 작은 슈퍼 하나 없습니다. 전남 진도군의 이 마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생필품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데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 지역은 마트에서 못 쓰게 하면 닷새만에 열리는 시장에서 쓰는데 그것밖에 없으니까. 고령화된 이 농촌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읍내까지 차를 타고 나가는 일도 버겁습니다. 버스라고 해봐야 하루 4번 다니는 게 고작. 택시는 비용 부담이 커서 결국 이웃의 도움이 있어야만 장을 봅니다. 여배가 많은 사람들이 테이다 주고 또 니로 오면 니로 온다고 전화하면 테이로 오고 뭐 이래.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소비 쿠폰. 농어촌 오지 주민들은 사용처를 늘리고 기한을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천 상류 주변의 갈대와 억새 등을 모조리 베어내 논란입니다. 환경단체는 수달과 원앙 등의 천연기념물 서식지를 훼손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예초기를 든 작업자들이 하천가에 자라난 풀을 베어냅니다. 바로 옆 1.5m가량 자라난 물억새 군락과 달리 모조리 베어졌습니다. 풀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페트병과 플라스틱 등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주시는 쓰레기와 해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수변 식물을 제거했습니다. 모기는 말할 수 없죠. 아무래도 우거지다 보니까 깔끔하게 해주면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환경단체는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물억새와 갈대까지 모두 잘라내 하천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지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 관리의 편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두 배기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전주천 상류인 이곳은 수달과 원앙 등 멸종 위기종의 서식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작업자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시공사에서 이게 좀 과하게 좀 예초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사죄 말씀을 드렸고, 환경연합은 수변 식생 지침을 정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에서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인근 지역 도의원 등 4명도 수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대상은 지역구가 안산, 화성, 성남인 도의원 4명입니다. 이들은 안산의 한 업체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안산시 ITS 구축 사업 담당 공무원은 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구속된 업체 대표가 납품 계약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을 수 있게 공무원이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했던 거는 관제센터에 일부 서버라든가 우리가 한 2억인가? 업자의 계좌를 추적한 경찰은 도의원 4명에게도 돈이 흘러간 정황을 확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들이 로비를 받고 관련 도 예산을 세운 뒤 안산시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 압수를 분석해서 수사는 계속되고. 해당 도의원 4명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된 업자와는 평소 아는 사이로 돈을 빌린 뒤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경기 화성시는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올해 특례시가 됐습니다. 외지에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출산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김승동 기자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만나 비결이 뭔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가 올해 공식적으로 특례시로 출범을 했는데요. 현재도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그 가운데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공식적인 출산율 현재 얼마나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시가 2023년도에 6,713명, 또 2024년도에 7,2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합계 출생률이 0.96으로 떨어졌던 합계 출생률을 1.01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국 평균이 0.75임을 감안하면 우리 화성시의 1.01이라고 하는 수치는 자랑할 만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에는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연구소 등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이러한 기업체가 26,689개가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화성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고용률이 68.6%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우리 화성시가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2만 명이 거주하는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서 봉단, 남양, 향남 등 각 권역에 미니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 여가 시설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장 올 9월에 준공되는 화성 예술의 전당, 그리고 내년에 착공하는 국제 테마파크, 또 시립미술관, 동양 최대 규모의 68만 평 규모의 보타닉 가든 조성 등 문화 인프라도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우리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결혼 장려 정책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화성 탐사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6대1, 경쟁률이 6대1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4쌍이 커플이 탄생하였고 그중에서 2쌍이 실제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인신 장려 정책으로는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지원자의 25%, 24년도에는 지원자의 26%가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첫 번째 아이에 100만 원, 둘째, 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만 해도 10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아주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1.4배나 되고 또 각 권역별 특색이 아주 뚜렷합니다. 최첨단 신도시, 도농복합지,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단지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산업 분포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구청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시청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신속한 제때 맞는 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권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구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4개 구청 설립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화성시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8월 중에 이렇게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는 2024년도에 AI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2025년도 마스 AI 박람회를 작년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AI와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켜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인들에게는 AI가 미래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AI 박람회를 준비하고 개최하였는데요. 이 AI 박람회 개최하는 기간에 국내외에서 유명한 AI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강연도 듣고 또 국내외의 약 60개사가 참여해서 본인들의 기술 또 제품을 소개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박람회를 준비한 우리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참여한 기업들도 만족하는 만큼 앞으로 매년 이런 AI 박람회를 통해서 AI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화성 특례시가 되고자 합니다. 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